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날 저녁날. 아, 나 봐버렸어. 저 사회의 미소.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으아, 총수왕. 이재훈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나가서도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됐습니다. 그럼 말년병장 이재훈이 보통의 전역자들보다 수고형. 유독 더 까불고 윤석. 최소 1억 배는 더 행복한 이유. 재훈의 여자친구가 블랙핑크 지수를 닮은 초절정 미녀였기 때문이죠. 아, 여자친구가 지수면 당연히 저녁날이 더 기다려지지 더.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꽃향기만 남기고 멀어지는 영주는 영주야.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던 꿈 맞고요. 아직 일명이고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그대로네요. 그래, 그게 어디냐 싶은 찰나 근무 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늦잠을 자버린 이재훈 일병. 준석. 조용해라. 애들 깬다. 네, 알겠습니다. 라인 늦게 하고 얼른 근무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마투임이자 짬밥 말고 쌀밥만 많이 먹고 입대하여 애까지 있는 라이노 이병. 민호야, 일어나. 근무 나가야 돼. 유사 미국 F100 솔로. 아, 뭐라고? 폭격기 수천대 지금 제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는데? 코앞까지 날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딪힙니다. 조심하십시오. 부딪힙니다. 조심하십시오. 빼기. 사명 라인호. 이 언제 상병 달았노? 뭐야, 알고 보니까 재입대 아니야? 그렇게 재인과 인호는 야간 근무를 나갔는데 일병답지 않은 대담함으로 근무에 폰을 가져갑니다. 저기 아재분들 요즘 군대에서 폰 사용되는 거 아시죠? 암튼 꿈속에서 본 광경이 너무나 불길해 여자친구 영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지금은 새벽 3시. 전화 받아. 한 번만 더 이 새벽에 전화해봐. 여보세요. 야, 강영주 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연락 끊겨가지고 사람 걱정되게 하더니 한참 있다 전화 받는 게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야. 전화 받은 사람 아마 우리 대리님인 것 같은데 나 많이 취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거든. 아니 집 앞에 데려다 줘? 야 강영주 너 내 생각은 아예 안 해주는 거야? 아야 나 네 생각은 항상 하지. 미안해. 이제 막 취업한 회사 생활에 늦게 입대한 군인 남친까지 모든 상황을 케어하기엔 그녀도 아직 어린 나이였죠.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준성 나도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좋겠다. 김현빈이 지금 저 밥 다 먹었어요. 연달아 벌어집니다. 결국 소대에 나이 많은 막내라인 두 사람 때문에 연병장 50바퀴 뛴걸음 실시. 주말에 구보를 뛰는 최악의 상황. 이들의 군생활은 깊은 산속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는 대공 방어를 위한 빌딩 대공여단. 예를 들면 마치 빌딩 GOP 같은 느낌. 한편 입대한 사람만 느리게 흘러가는 국방부 시계와는 달리 사회초년생 강영주의 시계는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또 걸려오는 남친의 전화. 야, 그러다 차요. 강영주. 야, 같이 가. 죄송해. 늦었어. 뛰어. 영주야. 아, 선배. 이제 출근해? 선배 이거, 회사 생활은 좀 어때? 선배 위험한데? 선배님 조언 덕에 아주 빠른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때? 아, 오늘 이런 매력적인 영주를 주변에서 오늘- 가만히 둘 리 없었고 그 와중에도 전화는 계속 울리며 영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지효는 그럴수록 집착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 대공비상 5분 안에 완전 입장하고 현장으로 집합. 아이 뭐가 또 아침부터 비상이야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훈련이 터지고 발전기 켜. 선임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장형 열기 가결합. 하나, 둘, 조준사격. 하나 둘 조준사격. 아니, 이 장면 조만간 쇼츠나 릴스로 무한 파생돼가지고 이런 감성으로 나올 겁니다. 무조건. 호전호 스위치금. 어쨌든 그렇게 멋지게 임무를 수행하며 대대장에게 칭찬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유도탄 완전히 꺼냄. 연장자 듀오. 대공여단 훈련 역사상 유례없던 전원 사망. 전원 사망. 전원 사망 엔딩. 저들이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26, 30. 그러다 보니까 부대 생활에 적응을. 전원삼. 결국 간부는 간부의 주요 업무인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로 실망했다. 실망을 하고 훈련을 망친 죄로 빌딩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완전 군장 오르기 실시와 선임들의 칼군.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밑으로 핸드폰 사용 금지. 내가 몰래 쓰다 걸리면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리고 영창 걸라니까 알아서들 해라. 내가한텐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내가 나이 처먹고 군대 들어갔으면 나이값 좀 해라. 이 개새. 치욕적인 말까지 들으며
일병 이재윤. 핸드폰도 압수당합니다. 뭐라고? 이거 진짜 중요한 연락이라. 야 이재윤 빨리 안 와? 오직 삶의 희망이 여자친구뿐인 재윤에게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취사 전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아래층에 있는 호텔 식당으로 갈 수 있는 꿀맛 같은 기회였죠. 그런데 건물 밖에 보이는 수상한 움직임들. 누가 봐도 좀비잖아. 밖에 뭔 일 있니? 아니 밖에 저 병원에서 뭔가 난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 밖에 뭐? 아닙니다. 하긴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뭔 일이지. 빨리 와. 그렇게 두 사람은 원래는 군복을 입고 다녀서는 안 되는 호텔 로비로 향합니다. 호텔 측에선 VIP 손님들에게 혹시라도 불안감을 조성할까봐 군인들이 이쪽 통로를 이용하는 걸 원치 않았고 조현 씨 안녕하세요. 그쪽 분들 쓰시라고 승강기 설치해드렸잖아요. 아 이런 모르셨구나. 저 승강기가 고장 나서요. 그러면 고장 신고를 하셔야죠. 세상에 우리가 핸드폰도 압수되어 버렸네. 선임과 직원이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도 재현은 바깥 상황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데 여기 써있네. 여기 마음껏 쓰세요 이재윤 일병님. 잠시 후 인심 좋은 셰프님께 폰을 빌리고 제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부대 복귀 전 눈치를 보며 겨우 전화를 하는데 영주는 여유로운 점심시간. 여보세요? 야 강영주. 너 이렇게 계속 얼렁뚱땅 넘어갈 거야 진짜로? 내가 아까 메시지로 다 보냈잖아. 아니 그게 메시지 몇 글자로 그냥 넘어가려는 게 그게. 아니 안 그래도 회사 일도 힘든데 왜 그러니 재윤아. 그런데 내가 어제는 누나 정상상 나 찬단다. 지금 가야 돼. 안 그러면 나 영창 가. 야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다시 전화할 거야. 그때 똑바로 설명해 알았어? 야 이재윤 도저히 닿기 힘든 두 사람의 마음. 회사 선배들은 안 그래도 어지러운 영주의 마음을. 그 군대가 있던 남자친구? 네 근데 기다릴 거야? 에이 그 말을 왜 그렇게 해? 응? 아 영주 씨가 바보야?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기다려? 시간 아깝게. 안 그래? 더 흔들고 있었죠. 영주 씨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아니 영주 씨 이제 생각해야지. 아니 영주 씨 이제 막 나이가 그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 아유 왜 그래? 농담. 분명 재현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대화 방식에 지쳐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나도 질린다 이거. 한편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던 라이노가 30살의 노련함을 발휘해 재현의 폰을 반출해오고 뭐야? 내 건데? 행정복관님께 아기가 아프다고 받아왔습니다. 애기가 아프냐? 안 아픕니다. 건강합니다. 이재윤 일병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 거 대신 이재윤 일병 거를 바꿔 왔습니다. 아이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걸. 아이 기트가 그 덕에 밤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는 두 사람. 진짜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 그치? 자신도 나름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고생하는 재윤에게 차마 투정할 수 없었던 그간의 날들. 재윤아 우리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재윤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으나 그래 1년 6개월 기다렸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만남에 너랑 나 그 다음은? 이젠 너무 지쳐버린 영주. 너 군대 가는 마지막 날에도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안 해주더니 지금도 내 질문에 끝까지 대답 못하잖아. 이런 와중에도 이재윤 일병님 기영한 병장님 찾으십니다. 금방 갈게. 금방 갈게. 나가 있어. 답답한 현실이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모질게 전화를 끊는 재윤. 그날 밤 입대는 늦었어도 연애는 선배인 이노가 조언을 해주는데 이재윤 일병 제대하시고 여자친구분이랑 결혼하실 겁니까? 글쎄. 그럼 여자친구분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전곡을 찌르는 유부남 이노의 질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1년 반 기다려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제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하율이 아니었으면 진지게 저 버리고 떠났을 거라고. 확신 없는 기다림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 뿐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듯 보였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직 재현을 많이 사랑하는 영주는 입대 전 추억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 못생겼어. 그 못생긴 게 네 남친. 너 이거 혼자 봐. 또 어디다 올리지 말고. 그때 하이에나 같은 선배 네? 저희 집 앞이라고요? 고무신 인터셉터가 시작됩니다. 영주야.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내가 갑자기 찾아온 건데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하지. 취업을 도와준 담대로 영주가 가자. 밥을 사기로 했었고 뭔 일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 문제? 그걸 빌미로 작업을 들어가는데 맞구만. 선배와의 식사 때문에 영주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지막 연락을 포기하는 재윤. 네가 대신 반납 좀 해주라. 그 시각 영주에게 도착한 하나의 음성 메시지. 저 잠깐 화장실 좀. 영주야 나야 재윤이. 일단 내가 미안해. 그리고 뭐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냥 이런 거 다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영주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재윤의 입에선 매정한 말이 흘러나오고 내 미안해 진짜로. 건강하게 잘 지내. 내가 부대에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이재훈 라이너 말고는 기름 사올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한숨 나오는 연장자 후임 듀오가 외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뭔 일 생기면 네가 직접 쟤들 잡으러 와야 한다.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거리 주유소에서 딱 기름만 사서 바로 부대에 복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도넛 좀 사 먹고만 안 되겠습니까? 아주 단 거 먹으면 기분도 좀 풀리시지 말입니다. 기특하다, 기특해. 그렇게 다시 또 오게 된 호텔 VIP용 라운지. 수정 씨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 아시아 슈퍼스타 어워즈 있지 않습니까? 오후 4시 하는 거. 그 후원사 대표님이 언제쯤 도착을 하실까요? 왜, 선생님께서도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요? 자, 그쪽 대표님을 잘 압니다. 그 인사도 좀 드리고 그간에 뭐 업계 동향이나 이런 거 좀 얘기도 좀 하고. 왜 그래? 실성했어? 이재인 알렉산더 모르십니까? 알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래 네가 그랬지. 그 시간 자신의 좋아하는 선배와 함께 남자친구의 부대로 향하는 영주. 나는 언제나 그랬듯 기다리고 있을게. 드디어 좀비 등장. 이거 좀비 나온 작품이에요. 그 시각 빌딩안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비상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는 게 맞겠지? 지금 정말 비상이 걸린 상황이면 저는 부대 복귀보다 기름을 사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 도넛 먹고 싶은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둘은 일단 도넛을 아니 기름을 구하러 가고 급하니까 금지된 호텔 레벨로 고고. 죄송합니다. 같이 좀 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를 막는 나도 9시 방향 밖에 출연. 뭐야? 나다 이 대공여단의 최대의 적 호텔 매니저 등장. 이름도 에런 파크. 군인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부대 복귀 안 해요? 저희 지금 작전 중입니다. 작전 중이면 더 눈에 띄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주둔하는 것 자체가 군 기밀인데 버젓이 고객용 승강기를 타고. 그럼 엘리베이터 수리 좀 빨리 해주십시오. 저희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연락만 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리가 안 됐으면은 비상 계단으로 다녀야지. 안 그래요? 이거 호텔밥 먹고 군생활 한다고 이게 텐션이 없는 건가?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은 당나라 군대 같아. 아니 호텔밥 그거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취사는 그쪽이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안 되죠. 그러다가 화재 상황 발생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누가 불경난하러 여기 온 거 같아. 그 순간 승강기가 멈추며 나타나는 뭐야? 왜 저렇게 걸어? 좀비니까. 빌딩 안까지 엄습한 비상사태. 손님의 분수에 당황함도 잠시. 숙박객들은 무언가를 피해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아직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이 아파 보이는 외국인 손님 등장. 에덴 호텔 총괄 매니저 에런 팍입니다. 여기 53층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걔한테 불린 건가? 호랑이도 저렇게 안 물어. I'm 호텔 매니저 에런 팍. 아이 뭐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고객님을 지려밟고 나와본 호텔은 아비 교환이었습니다. 뭐야 저게? 차마 저들이 좀비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행들. 이거 제가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죠. 좀비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실 작품입니다. 아니 에런파 홀로 도망갔나요? 그 시각 영주 역시 이게 말이 되나? 되게 이상한데? 그러게요. 잠깐만요. 지나가다 돋보이는 성태식과 함께 여보세요. 심폐소생술할게요. 오른손이 주먹. 쓰러진 좀비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살아있는 건가? 방금 교통사고 당한 사람한테 너무 세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야, 이거 야.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몸에 구멍 난 거야? 나 몸에 구멍 났다고? 이게 아닌데? 손대식이 사람을 죽였다. 그거 아니잖아. 갑자기 나락에 갔어. 내가 뭘 했어? 그거 왜 나서고 말이야? 그 시각 에런 파크 좀비에게 당하기 일보 직전. 도와줘! 정의감 투출한 이노가 먼저 나서고 쭈빼기! 민간인을 복귀했어! 저게 민간인을 모십니까! 나 죽어!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에 합의를 본 세 사람은 테이블로 좀비를 봉인하고 이제는 여자친구 좀 일어났다 좀 빌려주세요! 나한테 지금 왜 빌려주세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관심사격급인 줄 알았던 인호는 수상하게도 능숙하게 화염병 제조에 들어갑니다. 빨리 독한 술 좀 갖다 주죠! 술이 너무 많아! 에런팍! 제일 독한 술! 제일 독한 술! YTS 151! 금태하지! 저도 안돼! 이 순간 맞아!
좀비를 상대로 갑자기 결성되는 세 사람의 완벽한 앙상블. 자, 이제 한 명 처치한 겁니다. 그 시각 영주는 사람을 치고도 무책임한 선배에게 화가 나고, 진욱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가? 하지만 선배는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쪽 안 다쳤어요? 취하했어? 어떡해. 시트가 다 베렸네 이거. 아이고. 그때 저기! 이번엔 트럭이 난리가 나고, 니가 빨리 내려! 노래 당신 위험하다고! 빨리 내려! 제발! 아니 유튜브에 어떻게 편집해서 올려야 할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대공여단 내부에서도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당국은 혹시 모를 생존자를 위해 군과 경찰,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하겠다고는 하지만 도시는 작아 보입니다. 현 시간부로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 경비계엄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로 전대원 상시군장하여 5분 대기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 하필이면 재윤과 인호는 폰을 압수당한 상태. 아무런 상황도 전달받지 못하고 까맣게 굳은 좀비를 위해 묵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근한 교대조가 전부 다 물어뜯겼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어떡할 거야 그쪽들은? 1, 2병이 대처하기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미 건물 전체가 다 난리가 났대.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마. 결국 연장자 듀오는 부대 복귀를 결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랑 같이 가시죠. 아무리 당나라 부대라도 이럴 때 군대만큼 또 안전한 데가 없어요. 에런팍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나 여기 총괄 매니저야. 에? 이런 일 생기면 끝까지 자리 지키는 사람이라고. 멋지게 사지로 뛰어듭니다. 괜찮겠지? 100% 죽지 말입니다. 100% 죽는다니. 하지만 얼마인가 인호의 어그로 능력 덕분에 바로 위험해집니다. 그 시각 영주 일행은 더 빠르게 변하는 상황들로 인해 모두 흩어지게 되고,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이 시작됩니다. 골목으로 향하던 영주에게 감사하게도 학생, 왜 그래? 일로 와. 구원의 손길이 오고, 그 시각 비상계단으로 부대 복귀를 하던 두 사람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재윤은 영주가 살아있기만을 기도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수십 층을 올라온 곳엔 잠금 장치가. 넌 못 지나간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 재윤의 머리를 스치는 북쪽 비상계단으로 가자. 그럼 호텔을 가로질러 가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목숨을 건 생존 방법. 사람들 엄청 많던데 괜찮겠지 말입니다. 아 괜찮겠지. 그렇게 두 용맹한 군인은 살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합니다.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초미니 간이 화염 방사기까지 준비해 출발. 하나, 둘, 셋. 뭐? 좀비? 이거 뭐 자영업자 다 죽이려는 거지? 이런 상황에도 머릿속엔 오직 재윤이 생각뿐. 재윤아, 괜찮은 거 맞지? 내가 너 찾으러 갈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재윤을 찾으러 가겠다는 미친 대범함의 영주. 한편 북쪽 계단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초토화 상태였는데, 가끔씩 생존 고수가 되는 인호는 스태프룸을 발견. 그런데 생존자 수정씨 발견. 같은 시각 부대 내 병사들도 비상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긴 마찬가지였는데, 야 전영배 최초로! 일병 최초로! 너 정신 안 차려? 이거 진짜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간부들이 주성. 다들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접했을 거다. 보고관님. 다소 긴장한 상태로 명령 하단을 하고, 우리 임무는 대공방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옥상 진지를 사수한다. 하지만 경비 계엄 상황에서는 별도의 명령이 하달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각자 소총을 지급한다. 총기 지급에 인식표들 잘 챙겨둬라. 신원 미상의 전사자 되고 싶지 않으면. 불길한 소리까지 하니 비상 상황이 더 실감됩니다. 개씨, 최소한 수리하고 있어. 헌병 전형배 중본 237080. 일병 최초로. 실탄은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지급하겠다. 자, 각자 위치로.
위치로. 한편 오줌 싸게 진욱 선배는 어디선가 옷을 훔쳐 입고 홀로 템파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같은 인간을 노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당합니다. 꽁꽁도 숨겨놨네. 그때 롤렉스. 이 시국에 무슨 강도짓이야! 좀비한테 뜯어먹혀도 시원찮은 다행히 미용실 언니가 선배를 구해줍니다. 괜찮아? 네. 저 그럼 혹시 핸드폰 있으면 저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핸드폰에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그 시각 스태프룸 3인조는 그 혹시 2층에 유선 전화 같은 거 없을까요? 레스토랑 카운터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긴 좀비들이 득실거려요. 간헐적 생존한 이노의 기지와 함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하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로비. 다들 어디 간 거지? 지금은 차라리 아무도 만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기 나야. 선생님. 잠깐. 나야. 잠깐만, 저 사람 좀비였죠. 갑자기 나타난 까꿍 좀비와의 첫 전투. 이는 나름 성공적이었죠. 일어나봐. 가자, 영주야. 야, 원래 이럴 때 무조건 가까운 파출소로 가는 거야. 그럼 우선 파출소 갔다가 상황 보고 전 A타워로 갈게요. 야, 강영주, 너 지금 이상하게 뭐 A타워까지 어떻게 갈 건데? 그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배 신경 안 써도 돼요. 영주는 부활한 선배와 함께 이동하기로 하는데 일단 가자, 빨리. 언니도 저희랑 같이 가요. 아니야. 가게 두고 어떻게 떠나? 왜 강영주, 빨리 와. 지금 이럴 시간 없다니까. 쟤는 딱 봐도 아니다. 얼른 남친한테 가봐. 그런데 미용실 언니의 최후도 곧 찾아올 듯 보였죠. 한편 이들의 목적은 유선 전화와 부대 복귀. 정 셰프님! 평소 핸드폰을 자주 빌려줬던 마음 따뜻한 정 셰프는 마지막 방어선을 자처해 모두를 구하고 있었고. 정 셰프님! 이재훈 일병님! 벌써 밥 시간이냐? 다친 데 없으세요? 나 곧 다칠 것 같은데! 목숨을 건 최후의 사투가 요리분이라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시작되려 합니다. 공공의 TMI 디스 드라마 인포메이션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러 가시죠. K 좀콤 장르의 탄생. 유토피아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좀콤 좀비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원조 좀비물 좀비랜드나 새벽의 저주처럼 블랙 코미디 감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좀비한테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줌 코믹을 놓지 않는 쾌활한 좀비 로맨스물입니다. 100% 죽지 말입니다. 묘하게 K 최적화된 대사와 이건 뭐 자영업자 다 죽이려는 거지. 내가 나이 처먹고 군대 들어갔으면 아이값 좀 해라. 묘하게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이 작품이 단순한 좀비물이 아닌 퀄리티 높은 K 좀비물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박정민, 지수의 애틋한 케미, 군인과 곰신의 애절한 재회를 그리는 동시에 영주가 전기톱을 들고 최강 캐릭터로 성장하는 전개까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와우. 비상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를 보러 간다는 대범함에서 영주의 좀비 세계관 속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죠. 리얼한 군대 설정. 군필자라면 늘 군대가 매체에 나올 때마다 디테일 고증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 본 작품은 해당 작가님이 현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직 근무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 정도의 디테일과 훈련 방식 그리고 각종 군대 용어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자막도 넣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대사 디테일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직접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토피아는 지금 바로 쿠팡 플레이에서 보시면 됩니다.